홍필도 교수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우리가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 설정과 관련된 많은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건데요.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기초적인 네트워크 지식이 없을 걸로 제가 가정해서 아주 기초적인 네트워크 지식을 빠르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리 컴맹이라고 해도 IP는 알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세상의 모든 PC나 모바일 기기, 기타 등등의 모든 장비들이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세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이 네트워크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에서 우리가 이 어떠한 단말이나 어떤 단말이 어떠한 인터넷 서비스를 요청한다. 이럴 때 이 해당 단말까지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편물과 마찬가지로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IP 어드레스라고 그래요. 그죠?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라는 기본적인 사항은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이 IP 어드레스는 우리가 슬쩍 보면 이 네 자리에 네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 네 개의 숫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실습실의 PC는 뭐 168, 126, 63인가? 아무튼 이게에 뭐 63에 1, 63에 2, 63에 뭐 쭉쭉쭉 해서 254까지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트워크 16, 뭐 한 개가 168, 126, 63에 1이면 얘는 2, 3, 뭐 이런 식으로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볼 건데 PC의 세팅을 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8, 126, 63도 있지만 또 어딘 64나 65 같이 이러한 64, 65 뭐 이런 식으로 배열된 IP를 가진 단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얘를 168, 126, 63 네트워크, 168, 126, 64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서브넷 마스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보통 우리가 C클래스로 많이 내부 IP들은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같으면 같은 네트워크이다라고 한번 보고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이 장비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허브 또는 또 이 허브에서 허브끼리 연결돼주는 뭐 브릿지 이런 장비라고 해요. 그러고 얘를 갖다가 레이어 2, L2라고 해서 L2 장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168, 126, 63이 168, 126, 64로 가기 위해서는 아니면 또 다른 네트워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브를 거쳐서 다른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이 라우터의 장비를 타고 다른 네트워크로 갑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 장비의 어드레스를 게이트웨이 어드레스라고 해요. 또 이 라우트는 우리가 이제 곧 배울 거지만 NAT라든가 아니면 DHCP들의 기능을 갖춘 게 요즘에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우터를 갖다가 레이어 3에서 L3 장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하는데 걔는 허브 역할도 하고 라우터 역할도 하는 L2, L3 장비예요. 그렇다는 개념이 있고 얘네들이 선으로 연결돼 있으면 유선, 선으로 안 연결돼 있으면 무선이라고 하고요. 지금과 같은 규칙은 또 다른 네트워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네트워크의 기본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 네트워킹이기 때문에 인터 네트워킹에서 이러한 약속들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갖다가 우리가 TCP/IP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용어를 이해하고 있고 퀵하게 용어를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필기를 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DNS라는 개념이에요. 자, DNS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하는데 즉 DNS를 서비스하는 서버가 DNS에 있어요. 이건 뭐 국내에도 존재할 수 있고 해외에도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네이버를 접근하려고 할 때 네이버를 우리가 IP 어드레스로 알고 접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이버
서비스를, 서버를.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라고 치면, 네이버.com이라고 치면 얘에 대한 IP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를 DNS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PC에서 어떤 IP를 설정한 걸 보면 여러분들 자리에 이렇게 IP를 설정할 거예요. IP를 설정하고 자 192.168.232.16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서브넷 마스크가 25.25.25까지는 이 세 개까지가 똑같으면 같은 네트워크로 본다. 이 세 개가 다르면 다른 네트워크로 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기본 게이트웨이는 아까 얘기한 라우터의 IP입니다. 이게 뭐요? 그다음에 이 DNS 서버는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이 네이버라든가 이러한 도메인은 도메인명이라고 그러잖아. 이런 인터넷 주소를 이러한 도메인명을 IP로 바꿔주는 서버가 위치한 그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68.126.63의 1인데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KT인가 거고 뭐 구글의 DNS도 있고 각각 이러한 네트워크 회사들이 DNS 서버의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실습을 하면 자 커맨드라고 여기 창에다가 해서 여러분들 이 PC에서 이 커맨드 창이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죠. 이 커맨드에서 핑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핑이라는 명령어가 네트워크에 기본이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테스트하는 IP예요. 핑 네이버.com이라고 하면 네이버.com은 자 210.89.160.88이라고 이렇게 지금 IP가 변환됐어요. 이게 DNS가 해주는 일입니다. 근데 이 핑이라는 거를 함부로 사용하기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네이버는 끊어진 척 하면서 이렇게 핑을 막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핑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만 사실 핑하고 구글.com 하면 구글은 핑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요. 이렇게 오케이 하면서 응답을 하죠. 지금 구글 IP는 16158.220.206이에요. 얘네 자신 있는 거지. 뭐 공격하려면 해봐라. 그 정도는 받아주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쭉 다 받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P, 라우팅, DNS의 개념을 알아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고정 IP와 유동 IP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정 IP는 IP를 지정해주고 어떤 PC나 이런 단말 PC나 뭐 모바일에서는 고정 IP 거의 사용할 일이 없고 PC에서 IP를 지정해서 딱 고정해주는 게 고정 IP입니다. 용어 그대로예요. 그래서 영어로 스태틱 IP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고정 어떠한 단말이 꼭 어떤 IP를 갖게 지정하는 방법에는 지금 앞서서 봤던 이렇게 PC에서 IP를 고정시켜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라우터나 공유기 같은 데서 이 PC의 고유 번호에는 이 고유 번호가 올라오면 PC의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이 PC에 대한 고유 번호가 올라오면 IP를 고정해라 라고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반면에 대부분 여러분들은 IP를 PC라든가 집에서 공유기에 연결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와이파이에 연결했을 때 스마트폰에 IP를 넣어준 기억이 없을 거예요. 이 경우는 뭐냐면 붙는 순서대로 순차대로 그냥 IP를 어떤 장비가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처음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IP를 순차적으로 배정받는 것을 우리가 유동 IP라고 그러고 이거에 대한 서비스명이 DHCP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이내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DHCP는 유동 IP의 기술이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줘야 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IP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IP는 우리가 IP가 PC면 PC 아니면 모바일 기기면 모바일 기기 다 하나씩 받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IP는 실질적으로 NIC 즉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를 지원해주는 어떤 PC 안에 기기별로 하나씩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떤 거는 유선 랜을 꽂는 데도 있고 무선 랜을 꽂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유선랜 카드, 무선랜 카드,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이 블루투스로 사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데 블루투스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장비 이런 별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IP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IP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PC에서는 IP 컴피그, 왜냐 고정 IP는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유동 IP는 내가 어떤 IP를 받았는지 모를 때는 IP 확인을 하는 데는 PC에서는 IP 컴피그, 리눅스 계열에서는 IF 인터페이스예요. IF 컴피그 한 칸 띄고 -A 엔터라고 쳐야 됩니다.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맥북도 리눅스 계열이기 때문에 터미널 어플 같은 데 들어가서 IP 컴피그 -A라고 하면은 현재 받아진 IP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루트 유저가 없기 때문에 루팅을 해야지 이게 보여요. 예전엔 그냥 보였는데 지금은 루팅을 해야지 보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차분차분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IP를 확인하는 건 이쪽에 윈도우 버튼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어디 있냐 네트워크에 가서, 자 네트워크에 가서 어댑터를 보면 교수님 PC는 지금 이렇게 어댑터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 와이파이 하나 있지, 그다음 랜선은 안 꽂혀 있지, 지금 버추얼 박스 깔아서 이게 있는데 지금 이건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 블루투스로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연결 안 돼 있고 연결 안 돼 있고 무선랜만 돼 있죠. 그럼 무선랜이 돼 있는 데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속성을 누르면 뭐가 이렇게 쭉 많은데, 현재 뭐 더 깊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헷갈릴 거고, 지금은 IP 버전 4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라는 데 가서 이렇게 누르면 IP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교환해서 했던 거는 제 교수님 방에, 저쪽 방에 있는 그 스태틱하게 랜선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 PC를 보여준 거고요. 지금 강의하고 있는 노트북은 어떻게 돼 있죠? 자, 자동으로 IP 주소를 받게 돼 있죠. 이거 뭐라 그랬어? DHCP라 그랬지, 그지? 유동 IP야. 왜? 어느 IP가 들어오는지 몰라. 교수님이 네트워크 장비에 붙을 때마다 그 장비가 순차적으로 IP를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DNS도 받아오게 지금 했어요. 이게 대부분 일반적인 케이스고, 여러분들 실습실에 있는 PC는 다 고정 IP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도 액세스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저기 뭐냐면 어떤 보안 프로토콜도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어느 PC가 어떤 건지 고정 IP를 안 주면 작동 안 하게 장비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민하고요. 자동으로 IP를 받았다 그러면 내 거는 IP가 없나? 아니죠. 커맨드라고 해서 명령 프롬프트에 가서 PC에서 자 IP를 보는 거 뭐라고 했어요? IP 컨피그. 뭔가 여러 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이더넷 어댑터, 아까 이더넷 어댑터 뭐였어요? 요건데 유선랜이에요. 유선랜. 유선랜 안 꽂혀 있고, 그다음에 이더넷 어댑터에 버추얼 박스 호스트 온리라고 돼 있는데 이건 1962, 168, 56의 1인데 얘는 지금 실제 PC IP는 아니야. 뭐냐면 얘는 지금 버추얼 박스가 버추얼한 랜 카드를 깔아놓은 거고, 얘는 지금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나중에 얘기하지만 무선 랜이 지금 로컬 뭐 어댑터 뭐 이런 게 있는, 얘네들은 다 연결 안 돼 있고, 이건 아마 내가 알기로는 무선 랜이 그냥 일반도 있고 무선랜 5G도 있고 뭐 아무튼 이런 규격일 거야. 무선랜 뭐냐? 그 뭐 A도 있고 뭐 B도 있고 G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무선랜의 어댑터의 와이파이가 지금 저는 지금 노트북을 와이파이로 잡아서 쓰고 있는데, 자 무선랜에서 받아온 IP가 뭐예요? 172, 20에 30에 8이고 게이트웨이가 172, 20에 30에 1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받아져 있어요. 여기에는 아무튼 게이트웨이는 보이는데 DNS 서버는 안 보이네요. 어쨌든 요게 지금 내 PC IP입니다. 무선 랜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그 내가 IP를 고정하지 않았지만 나에 대한 IP를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블루투스는 아직 네트워크로는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뭐 키보드나 이런 게 연결돼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외워야 할 게 되게 많아. 지금 한 건 IP가 뭐고, 라우팅이 뭐고, DNS가 뭐고, DHCP 즉 유동 IP와 고정 IP가 뭐다라는 걸 여러분이 봤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공인 IP와 사설 IP라는 걸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공인 IP는 퍼블릭 IP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공식적으로 인식 가능한 IP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밖에 어떤 밖에라고 하면 우리가 뭐 운동장 같은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언제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 IP로 치면 어느 서버든 얼로 가는 실질적으로 인터넷에서 유효한 IP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공식적으로 인식 가능한 IP입니다. 얘는 뭐냐면 어떤 서버에 어떤 서비스를 요청을 받거나 제공하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서버를 놓고 이 서버까지 다른 사람이 이 IP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인 IP, 인터넷 IP의 개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뭐 어떤 다른 사람이 내 핸드폰까지 그냥 IP로 쳐서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요. 다른 뭐 프로토콜이나 다른 기술을 이용하지. 그래서 이 공인 IP는 개수가 제한적이라서 모든 PC에서는 이거를 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인터넷은 그냥 밖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 즉 우리가 뭐 네이버를 본다든가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그 실습실에 있는 PC도 이 PC를 활용해 가지고 내가 그냥 인터넷상의 어떤 웹서버나 이런 걸로 제공할 수는 없다 이거지. 사설 IP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다른 방법들이 있을 거야. 그건 이제 차츰 배워가고. 그래서 우리가 사설 IP라는 걸 쓰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조직이나 이런 내부에서 가상으로 그냥 IP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터넷에서 뭐 웹 서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아올 수 있는 건 있어도 밖에 어디 네트워크상에 어떤 인터넷상에 어떤 사람이 나의 PC까지 IP로 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즉 서버 등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설 IP가 인터넷 구간으로 나갈 때는 공인 IP 하나를 갖고 여러 단말기가 나눠서 쓰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인터넷 공인 IP로 변환하는 기술을 NAT라고 그럽니다. NAT 그러는데 이 NAT라고 그러고 한번 여러분들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PPT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 보면서 할게요. 자, 명령 프롬프트에서 자, IP config 아까 쳤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내 IP가 자, 172, 20, 30에 82로 지금 나는 지금 무선랜 IP를 배정받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 브라우저를 통해서 MSN 기본이 MSN이야? 이거 말고 자 네이버 우리 한국인은 네이버 파란 창 네이버에 가서 자 172, 20, 30에 82잖아. 그러면 파란 창 네이버에서 내 IP라고 칠게요. 그러면 내 IP는 112, 76, 112에 150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인터넷 공간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때는 인터넷에서 알 수 있는 그 저기 뭐냐면 공인 IP를 통해서 나가요. 근데 내가 인터넷 구간에 나가서는 112, 76, 112에 150을 지금 네이버로 갔더니 네이버가 나한테 서비스 요청한 놈은 이거야 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통하는 IP로 지금 가서 서비스를 받고 있고 이게 변환돼서 들어오면서 내부에서는 17, 20, 30, 80이라는 IP를 갖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보여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실에 앉아서 그 자기 IP를 조사하면 자기 IP는 이 유동 IP의 사설 IP로 전부 이러한 172, 뭐 172 아마 36일 거야 아마 뭔진 모르겠는데 지금 이건 무선랜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유선으로 깔려 있으니까 유선에 대한 어떤 IP가 하나씩 배정될 거예요. 근데 다 네이비 가서 내 IP 하면 아마 이 IP가 나올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있는 그 인터넷 장비에 그 인터넷 IP를 하나 받아서 여러 PC가 나눠 쓰고 있는 개념의 NAT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인터넷 IP를 쉐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IP는 이거인데 지금 요 화면 PPT 기준으로는 192.168.23.16인데 112.76 112에 150으로 이렇게 인지돼서 밖으로 나가 있어요. 이러한 NAT 변화는 L3 장비에서도 하고요. 이 공인 IP가 사실은 이 공인 IP도 계속 그때그때 변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우리 학교는 지금 U+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U+에서도 우리가 고정 IP를 요청하지 않으면 유동 IP로 그때그때 인터넷 IP도 바뀌어서 제공이 돼요. 우리 학교에 매일매일 바뀔 수도 있고 접속할 때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건데 사실 고정 IP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당연히 비싸고요. 이러한 아무리 인터넷 IP라도 이게 유동 IP라고 하면 우리가 DDNS 서비스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내부까지 어떤 DNS를 유동 IP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포트라는 얘기예요. 포트. 자, 그래서 우리가 포트와 이제 몇몇 특별한 IP라는 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한 IP로 127.0.0.1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내 단말기가 192.168 아까 몇이었어? 자, 내 단말이 172, 20에 30에 8이인데 얘 자체를 이 자체와 동일한 IP. 얘는 뭐냐면 인터넷 구간에서 172, 20, 30, 82라는 걸 알고요. 우리가 앞으로 많이 사용할 IP에서 127.0.0.1이라는 IP가 있어요. 핑 127.0.0.1. 얘는 뭐냐면 일명 이름으로는 루프백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을 의미합니다. 내 IP를 모르고도 127.0.0.1이면 내 PC 안에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할 때 127.0.0.1이다. 그러면 내 PC다. 또는 얘를 갖다가 127.0.0.1을 갖다 쓰는 거에 또 하나의 이름은 로컬 호스트예요. 로컬 호스트라고 이름을 쓰면 얘 제차는 지금 그냥 나오고 있는데 로컬 호스트 자체의 뜻이 127.0.0.1이다. 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JDBC나 이런 데서 로컬 호스트나 127.0.0.1이다. 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 서버의 IP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관습적으로 쓰는 IP들이 있는데 앞에서 보면 라우터 같은 거는 끝자리 2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끝자리 255라고 하면 192.168.23의 255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뿌려. 그러면 뭐냐면 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모든 PC나 서버들이 반응하라는 브로드캐스트 IP야. 근데 얘는 이제 너무 오래돼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관습적으로 일은 대부분 라우터, L3 장비의 IP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IP라는 걸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이제 IP 다음에 포트라는 게 있어. 포트 번호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0부터 65536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IP까지는 뭐야? 어떤 단말이나 랜카드까지 의미하고,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서버에서 어떠한 프로그램,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있는데 이 서비스들이 포트 번호 체계로 있다 이거지. 즉 우리가 웹을 제공해 주는 HTTP라는 서비스는 80, HTTPS는 8080. 앞으로 여러분들이 MySQL을 네트워크상에서 연결할 건데 얘는 3306. 그 다음에 여러분들 터미널이라는 걸 연결할 텐데 얘는 22번이에요. 이 개념을 생각해 보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택배를 시켜. 그러면 주소까지 쓰잖아. 그 다음 받는 사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포트는 받는 사람의 개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습적으로 쓰는 것 중에 http 네이버닷컴이라고 쓰면 먼저 네이버닷컴이라는 놈을 DNS에다가 요청을 시켜. 그러면
이놈에 대한 IP에 대한 트랜스레이션, IP에 대한 레졸루션이 날라올 거고 IP가 뭔지 받아올 거예요. 그러면 IP를 통해서 그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HTTP라는 얘기는 사실은 안에서 뭐냐면 포트 번호 80번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80번이라는 서비스를 내놔라. 네 서버 내에 80번이라는 서비스를 내놔라. 라는 걸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 어떤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포트 번호를 보기 위해선 netstate-a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건 PC나 리눅스나 동일해요. 요거는 이제 또 계속해서 배울 거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포트 포워딩이라는 개념이에요. 마지막 얘기인데 포트 포워딩은 어떤 사설 IP가 공인 IP나 아니면 상단의 IP 체계에 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단에 위치한 장치의 어떤 특정 포트에 대해서는 나한테 포워딩, 전달해라. 나한테 하단 지정된 단말에 있는 서비스에 전달하라. 라는 게 돼요. 우리가 하나의 이걸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 PC에 여러분들이 안에 이제 서버용 버추얼 머신을 설치했어. 뭐 서버에 내가 이제 앞으로 네트워크로 접속해야 되는 게 뭐 터미널이라든가 웹이라든가 와스라든가 MySQL들을 접속해야 돼. 그러면 이 서버는 지금 IP를 저기 뭐냐면은 사설 IP로 이 안에서 192.168 0에 30을 공유해서 쓰는 체계로 쓰는데 내부에선 지정된 IP들이 있는데 얘는 내 PC 밖에서는 일로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주냐면 내 PC 밖에서 192.168 0에 30에 22포트, 뭐 80포트, 8080, 3306의 포트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내 PC가 아니라 이쪽에 설치되어 있는 버추얼 박스한테 이 포트 번호를 넘겨서 이놈이 서비스해라 라는 포트 포워딩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버추얼 박스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설정하는데 나중에 이걸 실제로 뭐 서버를 여러 개 운영하고 할 때는 여기다 좀 더 복잡하게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 근데 일단 이렇게 하면서 점점 여러분이 익힌 후 우리가 포트 포워딩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쭉 그 IP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이해를 하고 지금서부터는 제가 버추얼 박스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설치하고 밖에서 접속하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그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같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앞서서 저와 같이 그 앞 강의에서 버추얼 박스를 설치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 버추얼 박스를 보면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한 서버죠. 자, 지금 앞에 그 실습에서 마이리눅스라고 이름을 주었고 이 마이리눅스에 대한 설정을 보면 자, 네트워크가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 자, 네트워크고 현재 연결되는 방식이 NAT예요. 이거를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브릿지라든가 이런 거라면 PC가 IP를 두 개가 뺏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할 건 NAT에 고급을 눌러보면 포트 포워딩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상의 서버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트 포워딩에 자, 이걸 누르면 이런 규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건 22, 80, 8080, 3306에 대해서 포트 포워딩을 시켜 주셔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자, 호스트 즉 PC 이거를 안 써도 PC IP가 될 거예요. PC에서 80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 지금 만든 가상 서버에 80으로 연결해라.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22번이 이제 터미널이에요. 22번으로 포워딩해라. 그다음에 8080에 예, 자
8080으로 포워딩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306 MySQL 3306을 자 3306으로 포워딩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이 됐고요. 이 설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을 누르면 이제 서버가 시작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윈도우에 방화벽 규칙이 나왔는데 얘는 허용을 해야 되겠죠. 이거 이제 허용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피곤해지는 거지. 그래서 허용이 되면 이 서버에 대해서 제가 내 PC IP로 이 서버를 운영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먼저 간단한 이 서버가 웹서버로 되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커맨드로 여러분들이 여기 커맨드에서 현재 이 우리 버추얼 머신에 깐 게 아니라 이 PC에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습 PC의 IP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172, 20, 30에 82인데 자, 아마 기본으로 안 깔려 있을 것 같은데 자, 브라우저를 하나 띄워서 172, 20, 30에 82를 호출을 해봅시다. 근데 현재는 반응하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서버에 가서 자, 우리 서버 여러분들 비밀번호 까먹은 건 아니겠지? 자, 루트로 들어가 봅시다. 자, 루트로 들어간 다음에 자, 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앞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건 여러분들 윈도우에선 프로그램 어떻게 하죠? 그냥 뭐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했죠.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건 apt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얘는 명령어 자체가 명령어 그 다음에 어떤 옵션을 칸을 띄어서 합니다. 그래서 apt 한 칸 띄고 인스톨 한 칸 띄고 자, 그 웹서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아파치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파치 2 아마 버전 2일 거예요. 아파치 2라고 하고 자 apt 한 칸 띄고 인스톨 한 칸 띄고 아파치 2라고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설치가 되시는 걸 볼 거예요. 지금 열심히 뭐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계속할 것이냐라고 돼 있죠. 그래서 yes 누르고 엔터 하면 지금 뭔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아마 금방 끝날 걸로 보이고요. 얘는 그렇게 긴 게 아니니까. 자, 지금 웹서버를 지원해주는 그 웹서버 데몬이라는 놈인데 이 놈을 지금 얘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끝났고요. 그럼 한번 볼까요? 아마 기본으로 이제 여기 지금 벌써 나왔네. 제가 172, 30, 20, 30에 80이라고 했더니 아파치 2 우분투 디폴트 페이지라고 나왔죠. 즉 제가 172, 20, 30에 82는 뭐지? 현재 이 PC의 IP죠. 이거에 아무것도 안 쓰면 브라우저에선 80번 서비스를 호출해요. 근데 아까 제가 이 버추얼박스에 뭐 했지? 80에 대해선 PC가 아니라 서버로 포워딩하라 라고 해서 이 서버가 지금 응답하고 있는 거죠. 서버에는 뭐 했죠? 웹페이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아파치 2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설치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교수님은 교수님 PC에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짝꿍이랑 짝꿍의 IP를 알아서 한번 브라우저에서 쳐보세요. 그러면 이 IP는 뭐냐면 짝꿍에 있는 PC로 갔다가 다시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짝꿍의 서버에 있는 웹서버 데몬을 호출해서 웹서버 페이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웹서버를 했어요. 즉 여러분들이 이거 웹서버 데몬을 깔고 설치하는 걸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터미널을 설치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현재 여기서 우리가 서버를 띄우고 이 페이지가 보이는데 이 페이지를 앞으로 이제 용어에도 정리해라. 내가 정리했는지 안 정리했는지 여러분들 나중에 검사해 보면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아. 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콘솔이라고 해요. CONSOLE. 콘솔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그냥 서버에 붙어 있는
그 바로 있는 단말이에요. 서버도 하나의 큰 서버라고 하면 우리 서버실에 있죠. 거기에 바로 모니터예요. 근데 이 콘솔 하면은 한글도 깨지고 그래. 그리고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버실에서 있는데 서버실에 가서 개발할 리가 없잖아. 자기 자리에서 서버를 원격지로 붙어서 개발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자리에 지금 서버하고 같이 있으니까 지금 콘솔 창을 막 쓰는데 큰 지장이 없이 콘솔 창에서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서버를 뭐 원격지에서 접속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터미널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 터미널 프로그램 중에 보안을 통해서 터미널을 처리하는 걸 SSH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apt 인스톨 한 칸 띄고 인스톨 한 칸 띄고 SSH라고 해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또 SSH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SSH를 설치하고 얘를 원격 터미널로 한글도 지원되고 하는 이 터미널을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권장하냐면, 자, 네이버로 가볼까요? 그래서 PUTTY, 뿌띠라는 놈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뿌띠라는 놈을 갖다가 가서 이 뿌띠를 여러분 PC에 맞게, 자, 다운로드 어디 갔냐? 다운로드 이 티어. 왜 이렇게 많아? 자, 64비트 이놈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다 되면 설치를 할 거예요. 설치. 그놈 자식 설치 꽤 걸리네. 자, 서버는 설치됐나요? 이거 안 보이지? 떨렁하고 지금 뭐 사용자 권한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그죠? 자, 뿌띠가 설치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SSH 서버 쪽에 SSH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설치됐고, 지금 여러분들 PC에 뿌띠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뿌띠 어디 갔냐? PUTTY. 뿌띠가 여기 설치되어 있고요. 뿌띠를 저는 이제 작업 표시줄에 고정해서 여기 보이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PC도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겠지. 설마 PC가 어렵진 않겠지. 자, 그럼 처음에 이걸 누르면 이런 창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름을 뭐 여기 하나 파일을 해서 마이리눅스, 이건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이걸로 해서, 자, 내 PC가 아까 IP가 어떻게 됐죠? 172 20 30에 82였네. 172 20 30에 82. 172 20 30에 82고 22번에 SSH로 한 거에 대한 어떠한 그 정리된 파일을 마이 리눅스로 저장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브를 먼저 누르면 여기 마이 리눅스가 생겨요. 그러면 이 마이 리눅스에 가서 더블 클릭을 따닥 하면 처음엔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처음에 암호화 통신을 하기 위해서 키 교환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이걸 yes를 누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나온 건 뭐냐면 원격지에 있는 자기가 이 PC에서 이 서버의 터미널로 지금 접속을 한 겁니다. 현재는 루트 아이디는 못 붙고 여러분들 코포 SW 이것만 붙을 거예요. W. 그러고 얘가 붙어서 루트로 들어가려면 뭐 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루트 권한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이제 설치를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한 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옆 사람 IP를 하나 해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닫으면 이제 통신이 끊어지는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짝꿍, 여기는 IP고 뭐 여기다 한글을 써도 돼요. 예. 짝꿍 짝꿍 하고 여기다가 짝꿍의 IP를 넣는 거죠. 뭐 172, 뭐 1825에 뭐 11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파일을 저장하고, 그럼 이게 생기지? 짝꿍을 클릭해서, 아이고 이게 아니고, 짝꿍을 클릭해서 다시 여기 여러 개 띄울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뿌띠 띄워서 짝꿍을 클릭해서 옆 사람이 들어가나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옆에 서버로도 붙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부분 말고 지금 SSH를 설치한 거를 이 서버에 있는 어떤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서버에 들어가서 파일을 제어할 수도 뭐 에디팅하고 이렇게 편집할 수도 있는데 MPP라는 놈이 있어요. 이것도 오픈 소스인데 자, MPP를 우리 도마뱀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PP가 그냥 이거고 사실은 노트패드 플러스예요. 노트패드 플러스로 해야지 다운로드가 되네. 자, 노트패드 플러스에 들어가서 자, 다운로드를 해서 786 이게 제일 윗버전인가 보네. 다운로드를 하십시오. 이상한 걸로 가네. 인자식이 어디야 넌? 또 여기 있네. 저이씨 뭘 여긴 뭐야? 다 이상한 것 다운로드네. 여기네 여기 그죠? I am sorry네. 이거 32비트네. 다시 얘 깔지 말고 자 786 다운로드 786 다운로드 32? 요 밑에 내려야지 있네. 64 확 64를 깔아야죠. 자, 786 64 요거 32였고 786 64를 설치하겠습니다. 64비트를 이런 것들 32를 설치했으면 지우고 다시 깔아야죠. 자, 이걸 설치를 해서 동의해서 얘를 설치를 합니다. 자, 완료됐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에디터 같이 이렇게 에디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따라갈 게 플러그인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플러그인 관리가 있네요. 자, 플러그인 관리. 자, 여기서 MPP, FTP라는 놈을 클릭을 해요. 찾아서. 자, 플러그인의 플러그인 관리, MPP, FTP를 체크해서 설치를 하여야만 이게 노트패드에 MPP, FTP라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올 수 있는 기능을 여기서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 아마 설치한 것 같고 여기 MPP, FTP라는 메뉴가 생겼어요. 그러면 얘를 쇼로 하면 여기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 창이. 자, 이때 기어박스를 누르고 자 프로파일인가? 제네럴 세팅 아니고 자, 프로파일 세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처음에 new를 해서 자, my linux 하나 만들고 그다음 IP 뭐였냐? 아이씨. 자, IP 172 20 30에 82 172 20 30에 82 자, 이렇게 넣고 FTP 프로토콜이 아니라 SFTP예요. 이게 뭐냐면 SSH로 FTP 즉 파일 트랜스포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자 172 20 30에 82 SFTP 자 유저네임 여러분들 뭐 코포 나중에 이제 루트로도 붙을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고 코포 SW 몇 번 패스워드 코포 SW 몇 번 이렇게 넣고 자 크로즈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파일이 하나 생기고 나뭇잎이 이제 색깔이 변했어. 자, 얘를 누르면 마이 리눅스라고 아까 정해진 게 있고 여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얘도 SFTP니까 키를 받겠다. 그래서 키를 받고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 리눅스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거지만 해당 디렉토리가 이렇게 보이고 리눅스에 설치된 파일들을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에디팅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자, 만약에 홈에서 코포 SW에서 자, BASL C스토리라는 파일이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 서버에 있는 게 다운로드 돼서 메모장으로 오는 거예요. 점 프로파일을 더블 클릭하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들이 쭉 오죠. 그래서 앞으로 서버와 PC와 계속 파일을 주고받으면서 개발할 때
이 부분을 사용을 할 겁니다. MPP, FTP를 사용하고요. 좀 더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이클립스를 통해서 서버를 제어하는 방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설치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여러분들이 버추얼박스의 포트 포워딩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서버에 여러분들 웹서버 데몬을 설치하고 브라우저에서 자기 자리나 타인 자리에서 되는지 체크해보고, 또 리눅스 서버에 보안 터미널 서비스인 SSH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기 자리에 뿌띠라는 터미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놈이 둘이 통신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뿌띠가 옆 사람 자리에도 이렇게 통신이 되는지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MPP를 설정해서 각종 세팅을 한다든가 자기 자리와 타인 자리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과제 검사 받을 때 PPT와 이 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과제를 할 때 본인 IP를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서버에 접속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그 개발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당연히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 서버가.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실습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이 클라이언트의 부분은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같이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에러나 이런 거. 이럴 때는 차분히 다시 해보거나 극단적인 방법까지 해서 PC를 포맷할 각오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리눅스 설치하는 방법을 같이 해봤지만 수차례 설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교수님에게 하면 앞으로 교수님이 여러분들 나가서 현장 가서 일하는 데 가서 맨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까? 아니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요즘에는 PC나 스마트폰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 맛집 좀 찾지 말고 계속 구글링을 통해서 앞으로 지금 나왔던 용어들 구글에서 찾아봐. 다 있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빠른 길을 택하면서 교수님하고, 예전에는 아주 사람들이 쭈삣쭈삣하니까 교수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하면은 이게 착한 학생으로 생각을 했어. 그렇지 않거든. 아무튼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서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고, 그러다 안 되면 교수실로 찾아와요. 일단 맞으면서 배우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찾고 검색하고 이러한 걸로 자기 실력이 는다. 그리고 또 시간을 투자해라. 뭐 지워도 보고 깔아도 보고 하면서 설치하는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여러분의 약이 되고 그 다음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지금 이 두 강의를 반드시 실습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탈탈 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부분에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명심하고 반드시 실습을 따라해 본다라는 각오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들 읽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